네, 이번 순서는 행복 소비 시간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이찬양 울산 지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외출을 많이 자제하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온라인으로 또 물건을 구매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대형 물품인 이 가구를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가구 관련 소비자 피해는 어느 정도나 접수가 되고 있나요? 네, 2018년부터 최근 3년 동안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가구 관련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사건은 총 3,800여 건에 이릅니다. 매년 1,000여 건 이상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판매 방법별로 살펴보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가구 제품이라면 직접 매장을 방문하고 대리점을 방문해서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도 만져보고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구입을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판매되는 보통의 일반 판매의 경우는 1,500여 건, 한 4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구 제품을 구입하면서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온라인 판매를 통한 구입이 2,100여 건, 약 55% 정도로서 일반 판매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직접 보고 이 구매하시는 분들보다 온라인을 통해서 가구를 더 많이 구매한다니까 사실 놀라운데요. 자, 그렇다면 이 가구 제품과 관련해서 이 소비자 피해, 어떤 것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나요? 네, 가구 제품도 여러 종류가 있겠죠. 소파나 의자, 벤치와 같은 의자류의 제품이 전체 피해의 30%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다음으로 침대류가 25% 정도 됩니다. 그리고 책상이나 테이블류가 15% 정도 되고요. 그 밖에는 장롱, 문갑, 화장대 등의 순으로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피해 유형으로 이제 살펴본다면 온라인으로 구입하는 가구 제품은 AS를 포함해서 품질 문제가 절반 이상으로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계약 해제, 청약 철회와 같이 계약 관련 문제가 25% 정도가 되고요. 계약 불이행도 15%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계약 과정에서의 문제도 상당한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아무래도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가구를 구입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편리하긴 한데요. 대부분 제품 품질이나 또 계약 과정에서 또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니까 각별히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구 제품을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소비자들이 조금 젊은 층으로 생각이 드는데 어떻나요? 네. 그런데 생각과는 다르게 온라인을 통해 구입하는 소비자의 연령층이 젊은 층에서 주로 온라인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20대 포함해서 30대 이하는 전체 피해의 한 35% 정도가 되고요. 40대가 30%, 50대도 20% 정도나 됩니다. 네. 그래서 젊은 층의 소비자만 이제 좀 주요하게 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는 볼 수는 없겠는데요. 한편으로 또 가구 제품도 평균 가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아무래도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하는 가구는 평균적으로 50만 원 정도인데요. 일반 매장을 통해서 구입하는 가구가 평균적으로 한 200만 원 정도가 되는 걸로 바라봤을 때 온라인을 통해서 구입하는 가구의 가격은 일반 매장에서 구입하는 경우보다 한 4분의 1 정도에 불과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평균 5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구입을 한다라고 하니 적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상대적으로는 조금 적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50만 원 정도면 그렇게 적지 않은 금액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이런 가구 제품의 특성상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할 시에는 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네, 가구 제품은 우선 부피와 무게가 다른 일반적인 제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송과 관련된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네. 예컨대 책상을 하나 주문한다고 해도 일반 택배라든지 화물을 통해서 물론 받을 수도 있겠지만
별도의 용달 차량이 와서 배송하여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규모가 크더라도 뭐 예를 들어 뭐 침대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배송 기사가 직접 차량을 몰고 와서 또 이제 소비자의 주거지까지 안에다가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죠. 네. 이런 경우 만일 반품을 하려고 했을 때 배송 비용에 대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일반적인 택배라면 배송비가 뭐 몇천 원 정도에 뭐 그치겠죠. 하지만 이제 용달 차량이 직접 와서 기사가 자택 내부에까지 배송을 하여 주는 이런 가구 제품의 경우는 아마 배송비만 아마 수만 원에 이를 걸로 아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전자 상거래의 어떤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구 제품도 인터넷을 통해 화면으로 보는 것과 또 이제 실제 제품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는 것과는 상당히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수의 제품이 대량 뭐 생산되는 일반적인 어떤 공산품과는 어떤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품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이제 구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럼 이 가구 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는 주로 뭐 어떤 면에서 발생하나요? 네. 가구 제품 역시 뭐 다른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가구 제품이기에 특별히 좀 문제가 되는 측면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가구 제품의 어떤 수리 문제입니다. AS죠. 처음에 제품을 받았을 때는 뭐 이상이 없었다가 뭐 겉감이 상한다거나 뭐 구조적인 결함이 뭐 발생한다든지 해서 수리를 요청을 하면 뭐 예를 들어 뭐 사용자의 뭐 부주의로 뭐 그렇게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또 이제 보증기간 내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부주의니까 무상 수리가 안 된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문제는 가구 제품이다 보니까 부피나 무게가 상당하죠. 그래서 수리를 받는 것조차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을 통해 구입을 하게 되면 가구 제품의 상태가 광고 이미지와 뭐 다른 경우도 있고요. 가구를 교환받거나 뭐 반품하는데도 좀 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게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물건을 받은 후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뭐 AS 등을 뭐 받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런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네, 사실 그 가구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문제를 좀 사전에 방지하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어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계약 과정에서 어떠한 가구 제품을 구입하는지 꼼꼼하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브랜드명, 뭐 모델명, 뭐 정확한 크기, 규격, 뭐 색상 같은 것들을 좀 특성을 면밀하게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면 가구 제품도 배송받은 지 7일 이내에 뭐 전자상거래법상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개봉을 했다라든지 또 그것을 설치를 해놨다, 아니면 또 이제 그 제품이 주문 제작 상품이다라고 하는 등의 이유로 청약 철회 예외 사유가 된다고 하면서 거절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반품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가구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반품 비용, 그러니까 배송 비용이랄까 그 상당한 금액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뭐 사전에 미연에 발생하지 않도록 구입 전에 배송 관련 내용을 좀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특히 가구 제품을 주문하고 나서 배송을 위해 제품이 출하된 경우에는요, 그 상태에는 배송비가 청구될 수도 있음을 좀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구 제품은 수령한 다음에도 즉시 상태를 잘 확인해 봐야 됩니다. 뭐 가능하다면 거주지 내까지 그 배송한 배송 기사와 함께 최소한 외관의 상태만큼은 좀 한번 육안으로라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는 가구 제품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이찬양 울산 지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